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개발법 정비법 체계도 끝났고 이제 건축법 지지난주에 용어 정의까지 했었는데 페이지 176페이지 하나 안 했어요. 페이지 176에 9번 그거 안 했을 거야. 내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써놨어. 9번에서 다음 주 한다고 써놨죠? 네. 자, 거기 이제 9번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건축법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을 규제하려고 만든 건데 건축물의 범위가 이만큼이면 공작물은 범위가 이만큼이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에요. 그거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또는 지붕하고 벽이 있거나 그럼 토지에 정착된 거야. 그럼 얘네들은 건축물인데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지붕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지붕이 있는데 공작물 같은 경우 다리 있죠, 다리. 올림픽 대교. 얘네들은 지붕이 없어요. 걔는 뭐예요? 공작물이야. 그럼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안 받고 건축법은 건축물만 적용하는 거지 공작물 적용 안 하는데 공작물 중에 사람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인데 일정 규모를 이거 안 되겠다. 일정 규모를 좀 넘어가면 얘는 규제를 좀 해야겠어. 그래서 건축법에서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뺀 게 이게 원래는 공작물은 아닌데 뭐를 하래 지금? 신고. 이걸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공작물인데 이거 정도 규모가 되면 얘는 규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옹벽하고 담장이 나왔는데 이게 옹벽하고 담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는데 그럼 공작물인데 그 높이가 2m를 넘었대. 그러면 2m 넘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지나가는 옆에 이게 2m 넘는 건데 이게 무너지면 사람 다치잖아 이거. 이거는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1m도 아니고 2m 정도 넘으면 그래서 일정 규모를 넘으면이니까 이거 다 넘는 다 넘는이야. 근데 다 넘는인데 아닌 거 하나 있거든요. 아닌 거 하나 여기다 좀 이따 쓸 거야. 주차장. 요거만 나중에 따로 적을 건데 얘 다 넘는이라고 됐으니까 일정 규모를 초과하니까 야 니네 이제 해라. 그래서 옹벽 담장은 그러면 1.5m면은 그냥 하는데 2.5m면 그냥 못하고 뭐야?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2m를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지. 예. 그럼 옹담이 2만 외우면 되는 거네. 단수 남기지 뭐. 옹담, 옹벽 담장 2m. 그리고 광고판하고 광고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안 되면 옆에서 딱 봤을 때 이거 몇 층이야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12m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4m를 1층으로 봐요. 4m를 1층으로 보니까 얘는 4m, 4m니까 3층 건물 정도 되는 거지. 근데 옥상에다가 이 자식이 이렇게 아주 간판을 이렇게 올렸어. 근데 요거는 1m, 2m까지 상관없는데 4m 되면 한 층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규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판은 몇 m로 해놨어요? 4m로 해놨어. 그래서 우리 광고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 사라고. 광고 왜 한다고? 사라고. 광고 나오면 사라고 기억나야 돼. 근데 옛날에 이게 옆에 현관펜 돼 있는 애가 6m였었어요. 6m인데 4m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 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현관펜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걸 장기첨탑이라고 그래요. 장기첨탑 사라고. 요걸 기억해요. 장기첨탑 사라고. 장기첨탑은 뭐? 사라고. 그래서 요거는 4m 넘을 때고 우리 많이 들었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해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정한 규모를 넘을 때 할 건데 얘네가 잡은 게 그때 당시에 태양의 후예가 한참 유행할 때였었어.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어예 태양의 어예 싫어요? 재미없어? 태양의 오예 태양 나오면 오예 5m야. 태양 몇 m? 5m. 태양은 5m 넘으면 이거 신고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굴뚝이라는 거는 약간 뾰족한 거고요. 골프 연습장에 가면 철탑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놨어. 그리고 주거 지역에 통신용 철탑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는데 이게 다 뾰족한 애들은 6m 해놨어요. 이걸 6뼈 쪽이라고 그래요. 뭔 뼈 쪽? 6뼈 쪽. 그래서 이제 6m가 넘으면 얘는 신고구나. 그럼 숫자를 아는 사람 푸는 거고
모르는 사람 못 푸는 거야. 그럼 만약에 철탑인데 5m야. 그럼 뾰족한 거가 6m니까 6m 안 넘었네? 그냥 해도 돼. 7m야 그러면 6뼈 쪽인데 6m 넘었네? 그럼 걔는 뭐야? 신고. 그걸 물어보는 거지. 뭐 단순한 거야. 이거 엄청난 이해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가수조랑 주차장이 8m인데 철골 조립식 주차장만 얘가 8m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 998 그러면 고가수조 옥상의 물탱크랑 주차장은 8m가 기준인데 주차장만 몇 m 이하? 8m 이하. 이하. 얘만 이하고 나머지는 다 넘는이니까 요거 고가수조 고주8이라고 그래요. 고주8인데 주차장은 규제가 세서 8m 이하면 일단 이거는 신고를 하시고 이 8m 넘어버리면 위험하니까 아예 주차장법에서 더 세게 허가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몇 미터로 되어 있다? 8m. 그래서 이걸 고주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시즌노트 그림 내가 그려놨는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내가 85페이지인데 85페이지. 자, 일단 건축법은 이 건축물을 규제하는 게 주 대상인데 수많은 공작물 중에서 얘네들만 규제하는데 야, 이 공작물 중에 특정한 경우 야, 니네들은 좀 위험하니까 니네들은 뭐는 좀 해야 되겠다. 신고 이렇게 뺀 거예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옹담, 이 옹벽담장 2m, 아까 장기 첨탑 뭐 하라고? 4라고. 뾰족한 거는 6m. 요 태양에 예. 태양에 몇 m? 5m. 고주팔인데 이게 옥상에 물탱크 있죠, 물탱크. 물탱크 고가수 8m 넘으면인데 얘는 8m 이하일 때. 이하일 때 신고하고 고가 수준 8m 넘을 때 한다 해서 간단하게 외울 때 2, 4, 5, 6, 8, 8, 30 그래요. 그래서 옹담 2, 광고는 사라고 태양에 뾰족한 거 6m 고주팔인데 주차장만 8m 이하. 그래서 여기 주차장 철구 조립식 주차장만 이하다. 그래서 요거만 간단하게 외워두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 9번은 맞추라는 문제로 나오지 틀려라라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딱 보고 문제는 다 풀었네. 자, 178페이지 갑니다. 이제 테마 2번인데 테마 2번. 우리 푼 거고. 테마 2번. 자,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단 건축법은 규제를 할 건데 갑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야, 너 나한테 와서 뭘 받아? 허가 받아. 이렇게 해놓은 행위가 있어. 그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행위라는 게 있고 우리 주요구조부 내기바보지주라는 거를 걔를 뜯어 고치는데 그건 위험한 수선이다 해서 수선 앞에다가 대수선이라고 붙여요. 용도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 용도 변경. 그래서 이제 건축법의 행위는 세 가지인데 건물을 짓는 행위나 기존에 있던 걸 뜯어 고치거나 건축물에 있던 용도를 바꾸는 거. 이걸 얘가 뭔가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할 때 국가가 야, 너 그냥 네가 건물 대충 졌다가 무너지면 옆 사람 다쳐. 야, 그냥 하지 마. 너 설계도면 다 빼갖고 나한테 검사받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너 허가해주면 그때 착공해. 그리고 도면대로 마지막에 잘 됐는지 내가 대조할 건데 도면대로 잘 됐네? 그럼 내가 사용 승인 떨어지면 그때 써. 이거 다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건축행위, 대선행위, 용도 변경인데 그래서 건축은 5가지로 나눠져요. 신증, 개제이라고 그래서 일단 빈 땅에다가 건물 지면 신축이라고 그래요. 빈 땅에다가 축조했다. 신축이야. 근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옆으로 커지거나 위로 커지면 요거 규제해야겠다. 이거는 증축이라고 그래요. 뭔 축이야? 증축. 기존에 있던 건물을 내가 해체를 해버리고 다시 동일 규모 내로 짓는 거야. 그건 우리는 개축이라고 그러고 개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다가 동의규모로 다시 짓는 거야. 그건 재해로 다시 져서 뭐야? 재축. 얘는 건축물 자체 그대로 주요구조부 놔두고 이렇게 옮기는 건데 이게 실무상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철거해버리지. 근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애를 옮기잖아. 문화재 뭐 한다고 그러죠? 이전한다고 그러지 이축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전이야. 그래서 요 5가지를 한꺼번에 건축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신축만 건축인 줄 알고 다 틀려요. 증축도 건축이고 개축도 건축이야.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 중에 얘는 뭐고 얘는 뭐지 신축만 건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써 있어요. 뭐야?
건축이란 해가지고 신증, 개제, 이전 5가지를 통칭해서 말하는데 그중에 신축은 말로 써 있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데 말로 써 있는 거 보면 일단 건축물이 없는 땅이야. 근데 여기다가 새로 건물 졌다 나와야죠. 새로 건축물을 축조했다. 당연히 이게 신축이지. 설마 이거 틀릴 사람이 있겠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부속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집을 졌어. 이걸 증축했다고 하진 않아. 화장실은 주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들어가면 신축으로 봐. 이게 제일 잘 나와. 부주신이라고 그래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면 뭐야? 신축. 그래서 이걸 부주신이라고 그래요.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면 증축이다. 그러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이제 부속 건물은 없는 거로 봐라 이 뜻이고. 그리고 여기 증축에서는 증축이 좀 잘 나오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얘가 자, 이 상태에서 뭔가가 늘었다라는 얘기는 옆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위로도 늘어날 수 있어. 그럼 뭐가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옆으로 늘어나면 건축 면적이 는 거고요. 위로 늘어나면 바닥 면적 합계를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높이도 올라가고 층수도 올라갔잖아. 그래서 네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그래서 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늘었다 그러면 증축인데 나중에 가면 기둥을 2개 증설했다 그러면 기둥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에 꽂혀 있어. 늘어에 꽂혀 있는 순간 증축같이 보이는 거야. 그게 대수원입니다. 걔는 증축, 신축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어났다라고 할 때는 앞에 단어를 보시는 거야.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하고 층수. 하나라도 늘어나면 증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은 개념이 되게 비슷한데 차이점이 원인만 달라요. 원인이 내가 해체를 해버리고 다시 졌냐, 멸실이 돼서 다시 졌냐, 공통사항은 동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해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해체를 했다는 건 내 의지로 했다는 얘기고 내 의지로 했는데 같은 규모,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졌어. 그러면 요 1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하고 1층 짓든 2층 짓든 3층 짓든 10층 이내는 무슨 짓을 해도 다 뭐야? 개축이에요. 근데 얘가 멸실이 됐는데 다시 10층 이대로 무슨 짓을 해도 재축. 그러니까 동의 규모로 진 건데 얘는 재축은 재해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재해제자가 다시 짓었어요. 다시 써. 재해가 원인이어서 다시 졌다. 근데 여기 어디 있어? 원인이 뭐예요? 멸실. 멸실이 되고 다시 짓을 때 연면적 합계도 종전규모 이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얘네들도 전부 다 종전규모 이하여야 돼. 그럼 결론은 종전규모 이하인 거야. 그래서 개축하고 재축은 원인만 다르고 멸실이 되거나 해체되고 동일규모면 개축, 재축인데 앞에 해체란 말이 있으면 개축이고 멸실이란 말이 있으면 재축. 그거만 구분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전은 거의 우리가 실무에서 안 나오지만 얘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해버리면 개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해체하지 않는다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걸 해체하고로 시험에 내거나 그리고 얘가 같은 땅에서 옮겨야지 다른 땅으로 가게 되면은 보세요. 이 땅에 있다가 다른 땅으로 갔는데 얘가 나대지면 나대지로 가면 뭔 축이 돼? 신축이고 건물이 있는 땅으로 가면 증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지 다른 대지 안에 그러면 이건 신축 또는 증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가 해체 안 하고 같은 대지 옮기면 이전이고 해체하면 개축돼 버리고 이게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 또는 뭐로 본다? 증축으로 본다. 그래서 요게 말로 써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건축물 정의할 때 건축물 그러면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거나 그러면 기둥이 있든 벽이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지붕이에요. 그거는 기억해야 되고 고철 문컨수가 뭐였는지 기억나. 지지난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자 일단 건축물은 무슨 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 받는데 455개 중에 5개는 건축법으로 안 받겠대. 그럼 450개 외울래요? 5개 외울래요? 그 5개는 다른 법을 받는 애야. 고가 뭐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얘는 고속도로법 받지 건축법 받으면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해야 돼요. 불법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철도 관련 시설, 문화유산, 문화재, 그리고 컨테이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장 용도야.
하천구역의 수문 조작하는 거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내기바보지주 할 때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벽 중에 무슨 벽? 힘 받는 벽이니까 무슨 벽이에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인데 그 중에 답으로 맨날 나오는 게 지하층 바닥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둥이지 사익기둥은 아니다. 5개 계단 아니랬어요. 그래서 답으로 맨날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야. 예. 세 가지 기억하면 되고. 됐고. 여기 있다. 아까 옹벽 담장은 몇 미터 넘으면 신고하랬지? 옹담 2m 넘으면. 그리고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사라고 장기 첨탑 사라고 장식탑 뭐 광고탑 이거 몇 미터 넘을 때 3m 태양에 어예 뾰족한 거는 6m 고주 8인데 주차장만 8m 이하고 다 뭐예요? 넘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됐고.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 무슨 행위 하는 걸 적용합니까? 그랬을 때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일단 어디다 짓지? 어디다가? 대지에다 짓는 거잖아.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행위가 뭐야? 건축행위야. 근데 기존에 있던 걸 뜯어 고치는 건 대손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용도를 정해놨는데 나 다른 거 쓰고 싶어. 용도를 바꾸는 걸 뭐야? 용도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규제하는데 이게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건축법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게 있다. 그중에 행위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건축인데 봐요. 빈 땅에다가 요거 살짝 갖다 놨죠. 이게 뭔 축이야? 근데 부속 건물인데 주된 건물 더도 신축, 부주, 신.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옆으로 커지면 건축 면적 커진 거죠. 위로 가면 연면적 커진 거죠.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하고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었다 그러면 증축이고 개축하고 재축은 같은 건데 이 철거 내가 한 거죠. 해체한 거 멸시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다르지 동인 규모 내로 짓는 건 똑같다. 이전 그러면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대지에서? 같은 대지. 그래서 키워드가 같은 대지야. 근데 다른 대지다 그러면은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개축하고 재축이 내가 고쳐 짓는 거니까 얘는 개축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제1을 멸시된 거잖아. 이거는 내가 부순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된 거. 이 원인이 다르고 규모는 뭐예요? 똑같아. 종전과 같은 규모라고 돼 있는데 재축은 종전의 동수, 층수, 높이 요건이 다 충족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원인만 다른 거야. 됐고. 그럼 이제 건축했어. 건축 다음에 아까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대수선이야. 이게 수선하고 대수선의 차이점이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외벽이 있고 중간에 이제 사이벽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사이기둥이 있어. 사이기둥을 아무리 건드려봤자 무너지지 않아. 근데 기둥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부분을 건드릴 때 위험하니까 허가받으라고 해야지 집에서 이거 형광등 갈아 껴서 수선하는데 허가받으라고 하면 집에서 형광등도 못 갈아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하시고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까 뭐랬어요? 내기, 바보지주, 주요 구조부를 얘가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데 얘는 좀 외워지기가 좀 어려워요. 지문으로 보면 이게 하기 싫어질 거야 이거. 일단 지문이 8개 지문이라서 제가 핵심되는 단어만 형광펜 해놓은 건데 일단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포, 지붕틀, 주계단. 그럼 이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주로 뭐 써놓은 거네? 내기, 바보지주. 내기, 바보지주가 뭐야? 주요 구조부야. 근데 걔네들을 뭐 했는지 봐봐. 자, 여기 증설해체, 그다음에 증설해체. 자, 공통사항이 전부 다 증설해체 들어갔죠? 근데 증설해체의 단어에 앞에 아무 단어가 안 써 있어. 근데 수선 변경은 잘 보셔야 돼. 수선 변경은 여기 수선 변경 앞에 몇 개? 30 이상. 수선 변경인데 몇 개 이상? 3개. 수선 변경인데 3개. 수선 변경인데 3개 이상. 그리고 여기 수선 변경. 그러면 결론 나왔다. 증설 해체는 숫자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수선하고 변경할 때 얘는 내력벽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둥은 1개, 2개는 아니야. 몇 개? 3개 수선할 때. 보도 3개 수선할 때, 지붕틀도 3개 수선할 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단 주요 구조부야. 주요 구조부를
1번 증설하거나 해체했다. 숫자 관련 있어요? 숫자 관련 없어요? 없어. 그냥 주요 구조부인데 증설해체에 써 있으면 무조건 대수원으로 봐서 허가 받아야 돼. 근데 두 번째가 수선 변경인데 수선 변경의 경우는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 봐요. 수선 변경은 아까 몇 개 이상? 3개 이상 아니면 면적이 30 이상이야. 그러면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이나 30 이상을 할 때만 대손으로 본다는 얘기야. 봤을 때 증설해체가 위험한 거냐, 수선 변경이 위험한 거냐. 증설해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집에 기둥 있죠. 그걸 한번 해체해 보시면 다음 주에 못 올 거야. 근데 수선 변경은 그냥 빼바로 문진 거잖아. 어느 게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증설해체는 무조건 대손으로 봐요. 근데 수선 변경은 1개는 괜찮아. 2개 괜찮은데 몇 개? 면적은 몇 제곱? 30제곱. 요거 이상일 때만 대손으로 보겠다 이 뜻인데 특이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놈이 뭐가 특이한 거냐면 봐봐. 요거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해서 얘는 숫자가 안 써 있네. 그죠? 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럼 얘네들도 숫자 안 써 있죠. 그럼 얘네들은 건드리면 무조건 대손이네. 그래서 이거를 줄여 가지고 방화벽, 방화구역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걸 줄여서 방방계단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 방방계단.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손이야. 숫자고 뭐가 안 따져요. 숫자고 뭐가 안 따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여기 다가구 주택하고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면 여러 가구가 살고 있고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경계벽 있죠. 이거 경계벽을 증설하게 되면 세대가 분리가 되고요. 합가하면 세대가 없애면 합가가 돼. 이걸 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경계벽을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얘도 숫자 안 써있네? 얘도 건드리면 대손이죠? 그럼 이제 결론 나왔네. 방방계단하고 가세 다가구 주택하고 이거 부산말로 가위를 가세라고 그래. 가세가 꽂나 그러잖아. 가세가 꽂나 머리 잘라버릴게. 여기 다가구하고 뭐야? 다세대.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야? 건드리면 뭐로 본다? 대손이야. 그래서 요 놈이 제일 어렵게 나오고요. 최근에 개정됐던 게 외벽에 마감재료라는 게 벽이 있으면 마감재료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쟤랑 똑같이 해버려요. 내력벽하고 똑같이. 증설해체하든 면적 얼마? 30 이상. 얘랑 똑같죠. 그럼 마감재료는 똑같구나만 아시면 돼. 그럼 이제 요거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일단 주요 구조부라는 단어가 보였어. 근데 증설해체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수선. 근데 수선했단 말이 있으면 앞에 숫자를 봐야 돼요. 그 몇 개? 3개. 면적 30. 근데 방방계단하고 가세는요. 무조건 건드리면 대수선. 방방계단. 가세. 방화벽, 방화구에 계단 있죠? 걔네들하고 가세.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럼 여기 다중주택 시험에 넣겠네. 그죠? 다중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세예요? 중세야? 가세야. 다중주택 넣어가지고 되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요거를 뒤에다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정리해놓은 거 봐봐요. 증설해체는 숫자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를 그냥 증설해체했어. 그럼 무조건 대손이고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3개. 면적 30. 그리고 아까 방방계단하고 가세는 뭐 하면? 건드리면 됐어요. 마감재료는 내력벽과 똑같았잖아. 그럼 저거만 머릿속에 넣으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조문으로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보자마자 무슨 뭐 계단이라고 써 있어. 증설했대. 그럼 뭐야? 대수선. 계단 써 있는데 수선했대. 대수선. 방방계단은 무조건 건드리면 대수선이니까. 근데 기둥은 몇 개? 3개를 수선하거나 아니면 증설해체하거나요. 근데 방방계단은 숫자 관계없이 무조건 건드리면 뭐다? 대수선. 다가구하고 다세대 경계벽 건드리거나 방화벽, 방화구에 계단 건드리면 뭐다? 대수선. 요것만 넣어주면 일단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건데 시내노트 들어갔어. 봐봐. 지붕틀이란 말이 딱 나오면 주요 구조부죠. 그럼 증설해체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대수선. 수선만 했다 그럼 몇 개 이상? 3개 이상. 내력벽은 증설해체했어 그럼 대수선 맞죠 이제? 근데 벽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몇 제곱미터? 그럼 시험에서는 20제곱미터로 냈어요. 그럼 걔는 대수선이 아니다. 그런 거 구분하는 거야. 하나 더요. 방화벽 방방 계단이죠. 다 가세 경계벽. 얘는 건드리면 대수선. 마감재료 아까 외벽 마감재료 누구랑 똑같다. 내력벽하고 똑같다. 그리고 기둥보는 몇 개 수선할 때? 3개. 증설해체는 숫자 관련 없댔죠? 요것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암기할 거는 뭐만 암기하면 되냐면 증설해체란 표현이 나오면 숫자 관계없어. 1개를 증설했다, 2개를 증설했다 필요 없고요. 증설해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대수선.
근데 수선을 했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숫자를 봐야 돼요.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면적은 30 이상. 그때만 대손이다. 요것만 머릿속에 두면 안 틀릴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게 첫 번째가 건축행위 했었죠. 두 번째가 대수선행위 했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존의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야. 그 용도 바꾸는 거를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자 들어요. 자, 제가 그린 이 그림이 뭘 그렸는지를 맞히면 바닥 면적이 100이고 여기는 슈퍼, 여기는 미용실, 주택이야. 종류가 뭡니까? 자, 일단 종류라고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어요? 종류가 있고 용도가 있고 시설군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 일단 종류는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455개 있어. 455개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걸 용도라고 그래요. 그게 30개 있어요. 얘네들 묶어서 30개로 나눈 거야. 그리고 얘 30개도 많죠. 너무 많아서 비슷한 것끼리 군을 졌어. 그래서 9개 군이 있어요. 그래서 9개 군 안에 30개 용도가 나열됐고 30개 안에 종류가 455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제가 뭘 물어봤죠 지금? 종류 물어봤는데 주거로 쓰이는 게 3개층이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데 얘는 슈퍼네? 그럼 주거로 지금 현재 건물은 4층 건물인데 주거로 쓰이는 거는 몇 개층이네? 3개층이고 바닥 면적이 100이죠. 근데 주거로 쓰이는 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 600. 바닥 면적 합계 600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주거로 쓰이는 게 3개층 이하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 이하를 뭐라고 하냐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거로 쓰이는 게 4개층 이하인데 660 이하면 다세대라고 그래. 그럼 얘는 다세대도 될 수 있고 다가구도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다가구 주택은 혼자 다가구라고 그래. 혼자 다가구. 그게 단독주택이야.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돼서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얘는 구분이 안 되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니 했더니 갑이 다 갖고 있대. 그럼 이거는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이야. 근데 얘는 뭐야? 그러면 일단 다가구 주택인데 이 종류가 다가구 주택인데 용도는 뭘로 돼 있냐면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단독주택 돼 있고 용도는 그거고 시설군은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 용도는 단독주택이다. 그렇게 써 있다고. 그리고 군은 뭘로 돼 있어요? 주거 업무 시설군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법에서 봐요. 여기 군 안에 보시면 9개 군이 있어요. 9개 군 중에 주거 업무 시설군에 여기 무슨 주택 있네? 요 단독주택 안에 4개가 있는데 그게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라고 있어. 그 중에 요 다가구 얘기한 거야. 다가구는 종류고 단독주택은 용도고 얘는 군이 주거 업무 시설군이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이게 455개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용도만 30개 써놓은 거야 저게. 그래서 법에 그럼 용도가 30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묶어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래서 군을 졌죠. 무리를 져서 지었다 해서 무리군자 써서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1번이 규제가 되게 센 거. 규제가 센 군이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약한 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1번 군이 제일 규제가 세고 그 다음에 2번 군이 세. 이렇게 순서를 써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 들어있는 건데 나 이거 그냥 용도 애들 다 내보내고 나 이거 숙박시설로 할래. 그럼 숙박시설은 여기 있네. 그럼 규제가 약한 게 규제가 센 거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위로 가는 거는 뭐야? 허가. 근데 만약에 센 게 약한 거로 가면 굳이 그렇게 세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얘는 뭘로 가요? 신고. 그러니까 허가, 신고고 같은 군 안에서는 잘 들어야 돼. 얘가 얘로 바뀌면은 같은 군이잖아. 그럼 얘는 바꿀 게 없어서 법에 써 있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만 바꾸는 거야. 기재사항이 교육 연구 시설이었는데 의료시설로 바뀌면은 얘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기재 변경하면 돼. 얘가 일로 가면 기재 변경. 근데 얘가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 사유라고 그래요. 같은 군 안에서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사유예요. 그럼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인데 이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가 하도 이게 자주 바뀌어요.
음식점 하다가 맨날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 민원 사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맨날 건축사가 용도 변경하면서 돈 뜯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옛날에 박근혜 정부일 때 건축 규제 합리화하자. 맨날 늘상 있는 게 저 1종 근생, 2종 근생 바꾸는 건데 얘네들은 기재 변경하지 말자 해서 근생끼리 할 때는 기재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됐어요. 누구끼리는? 긴생끼리는. 근데 그 용도 중에 특정한 거로 갈 때만 하라고 돼 있어서 특정한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예. 그럼 일단 이거 표를 내가 외워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되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자. 기본적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89페이지인데요. 89페이지. 일단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 공동주택이 있어. 일단 법에서 1번 용도가 이제 단독택이 나왔다. 그러면 단독택은 용도인데 저 안에 주택이 4종류가 있어. 단독주택 몇 글자예요? 4글자에 4개 있어. 4개. 순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됐어. 요 4가지는 종류고요. 저 종류를 한꺼번에 부를 때 단독주택이라고 용도를 칭한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일단 기초 강의 때 했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지금 주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단독주택이라 부르고 4가지는 공동주택이라 부르겠대, 용도를. 근데 얘를 구분할 때, 얘하고 얘 구분할 때는 소유권을 갖고 구분했어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뭘로 가요? 단독주택으로 가고, 구분 등기돼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가겠대. 근데 그 중에서 요 단독주택은 순수 단독이 있고 다중하고 다가구랑 요 다세대 다자 들어가면 헷갈려. 민법 가면 피자 들어가면 짱나지. 피자 들어가면 피담보 찾고 뭐 하면서 이제 피자 들어가면 그 힘들잖아. 근데 공법은 다자 들어가면 헷갈려요. 다중, 다가구, 뭐 다세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중주택은 고시원 같은 건데 1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 1인, 근데 여기는 세대, 여러 가구, 엄마, 아빠, 아들 뭐 이렇게 구성원이 들어서 하는 거라 어디가 조금 더 크겠네. 다가구가 커요.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고 3계층 이하야. 근데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야. 660이면 우리가 100평이 330이거든요. 그럼 660이면 200평을 말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다중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서 독립된 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다. 그냥 씻고 자고만 하면 된다. 먹는 거는 나와서 해라. 공동치사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독립되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없냐? 부엌이 없어. 부엌이. 다중주택은 부엌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 만약에 넣으면 불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법 제일 많은 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로 쓰이는 거는 둘 다 4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는 똑같은데 얘는 독립이 안 됐는데 얘는 독립이 된 거예요. 대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됩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은 대통령 되면 집 주는 거, 청와대 주는 거, 그걸 공간이라고 그래요. 서울시장 되면 서울시에 집 주고요. 제주도 하면 제주도의사 그 공간이라고 있는데 얘는 우리 중개대상물에서 뭐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랑 연립이랑 다세대 중에서 얘는 주거로 쓰이는 걸 무조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그래요. 여기서 5층이란 말 안 쓰고 5계층이란 말은 밑에 1층이 근생, 2층이 근생 얘 빼고 주거로 쓰이는 것만 개수를 세서 5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연립은 4계층 이하고 다세대도 4계층 이하야. 4계층 이하인데 얘는 무조건 면적이고 뭐가 안 따지고 5계층이면은 옛날에서 아파트를 오파트라고 그랬거든요. 5계층 이상이다. 근데 얘는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인데 얘는 초과 되는 거고 얘는 이하야. 그럼 얘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얼마 이하예요? 6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들 거의 전자담배로 바꿨죠. 우리 옛날에는 연초 폈거든. 연초. 못 알아듣네. 연립주택은 초과라고. 얘 나중에 하면 연립만 초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연립은 뭐라고?
초가. 개 빼고는 다 이하야. 660 이하, 660 이하. 그리고 단독은 3계층 이하인데 공동은 몇 계층? 4계층 이하. 5계층 이상이 무조건 아파트다. 그래서 얘는 연세대 기숙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연세대 기숙사. 연세기라고 그러고 얘는 독중가 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다중 다가구랑 다세대가 헷갈릴 건데 얘는 구분 등기. 얘는 혼자 다 갖고 있어. 1인 가구 혼자 다 갖고 있는 거라 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얘는 분양형이라고 그러고 수익형은 매달 꼬박꼬박 뭐가 들어오는 형태?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 건 수익형 부동산이라 얘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근데 얘는 매각을 하는 거지. 구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건 분양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세대 아파트 이거는 그 건축업자들이 져서 팔아먹은 거. 다가구 주택은 월세 받으려고 1층에 근생 빼고 2층, 3층, 4층까지 하고 4층 거의 주인이 살고 밑에 있는 집에서 월세 받는 거죠.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거 분양해 가지고 다세대로 바꿀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현재 요거 아까 밑에 슈퍼 요거는 이제 미용실 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이면 갑이 소유하고 있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6개 줘요, 내 8개 줘요, 1개 줘요. 1개 줘. 근데 이거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는 거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면 구분 등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구역 지정되기 전이면 8개 나올 수도 있어. 8개가 안 나와. 왜?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를 필 주고 파겠죠? 필 주고 팔아가지고 한 개당 5천씩이면 5, 7에 3억 5천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근데 이런 거 하게 될까봐 이걸 기존에 다가구였는데 이걸 다세대로 바꾼 거죠. 이걸 지분 쪼개기라고 그래요. 기존의 지분이 하나짜리를 쪼개가지고 한다 해서 지분 쪼개기를 금지시켜 놨어요. 이제 인천에 가면 되게 많은데 옛날에 한 평짜리 그 땅도 되게 많았어요. 아파트 입주권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분양권 받으려고 했던 거라 요거를 기존에 있던 게 전환된 거죠. 다가구였는데 뭐로 바뀌었네? 다세대로 바뀌었네. 이걸 전환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다가구였던 애를 전환시켜서 다세대로 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분으로 인한 등기 써 있어요. 기존에 구분되지 않았던 건데 구분하면서 등기 다시 쳤다. 그럼 이건 지분 쪼갠 거다. 이물권 중개할 때 조심하셔야 돼. 분양권이 안 나오는데 중개했다가 나중에 문 닫는 사람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시커 어렵게 자격증 따가지고 사고 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런 거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 대한 정리한 거야. 그럼 얘 해볼까? 지금 조금 전에 단독 주택이었던 애를 오른쪽에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요걸로 바뀌면은 얘 무슨 사유죠? 기재 변경 신청 사유죠. 근데 만약에 순수 단독인데 다가구로 바꿨어. 그러면 단독 주택이 용도잖아. 그럼 얘가 얘로 바뀌면은 기재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규제가 단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수 단독을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로 바꾸면 바꿀 게 없잖아. 용도 같으니까. 근데 다가구를 다세대로 가면 용도가 다르죠. 그럼 기재상 변경하라고요. 근데 위로 가게 되면은 뭐 하고?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하라. 이 뜻인 거야,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저렇게 하는 걸 용도 변경이라 하는데 왜 이걸 규제하냐? 지멋대로 바꿔버리면 동네가 이상해져. 분명히 주택만 있었는데 갑자기 근생으로 바꿔 술집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용도도 규제하겠다. 변경하는 것도.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본 적 혹시 있으세요? 건축물 대장 보면 거기 써 있는 내용 보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분석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혹시 자기 집 건축물 대장 본 적이 없으신 분 있어요? 네, 자기 집 건축물 대장 보여드릴게. 나는 우리 집에 건축물 대장이 궁금해요. 있어요? 내가 800원을 쓸 거란 말이에요. 800원을 제 돈으로 쓸 거라고. 건축물 대장은 안 쓰고 등기부등본 뜯을 건데 저당이 얼마 잡혔는지 다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주소만 알려주면 제가 다 그냥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바로 가볼까? 예, 건축물 대장 등기 열람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공매로 샀던 물건이거든요. 여기 전북 군산 옥서면에 옥봉리라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은 지금 보시면 돼. 근데 여기 위반 건축물이면 노란 색깔로 위반 건축물 써 있거든요. 아니지. 아니냐? 그럼 위반 건축물 아니에요? 위반 건축물 아니고
자, 맨 위에 보면은 아마 이거 등기법 시간에 건축물 대장 하면서 소지 지면 뭐 이런 거 막 외우잖아. 근데 이건 실무 나가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외우지 않아도 돼.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고. 여기 못 써 있겠어. 당연히 소지지 있겠죠. 대지 지분 먼저 있겠지. 그리고 집원, 소, 지, 지, 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집원 있고 도로명 주소 있고 지금 현재 가구수인데 한가구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지하는 없고 지상 1층 단독 건물인 거야. 목적 건물로 목적 건물로 단독택이고 지금 보시니까 여기 보세요. 건축 면적 건폐율이라고 써 있죠. 그럼 대지 면적이 왜 0으로 돼 있을까? 옛날 거야. 옛날 거야.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을 한 게 이게 우리나라 2006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전엔 전부 다 수기로 했던 건데 수기로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워진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소실된 것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산이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떻게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돼요. 거기는 원본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용을 딱 봤는데 이 목적 건물로 용도가 써 있네. 용도 뭐라고? 주택이라고. 그럼 문복내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97년도에 됐었대.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 자체에 이제 우리 건축법 하는 거니까 용도 변경을 보려는 건데 변동 내용 어디에 보면은 용도 변경이 있거나 기재 변경이나 이런 게 없었어. 그냥 주택으로만 계속 써왔나 봐요. 얘는 용도 변경 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주택인데 내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날짜가 오늘이 2026년 뭐 만약에 뭐 4월 달에 내가 용도 변경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용도 단독 주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생으로 바뀌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그러면 얘 위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거예요? 주택이 근생으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거죠. 아까 위에 근생 있었잖아. 그럼 얘 용도 변경 위로 가는 거니까 뭐 받아야 돼? 허가 받는 거고. 그럼 건축물 대장에 나중에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뭐 점포 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를 기재 변경할 때 내가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으로 가. 그럼 얘는 바꿀 게 없죠. 다가구로 가. 바꿀 게 없지. 다세대로 가면 공동택이잖아. 그때는 기재 변경 신청하는 거라고. 말뜻이 이거 하려고 설명한 건데 지금 단독주택이었는데 근린생활시설 가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허가잖아요. 맞죠? 얘가 동식물로 가면 신고. 얘가 만약에 여기 업무시설로 가면 기재 변경.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순서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이 표를 외워야 되는데 하기 싫어졌지 지금? 그래서 여기 판은숙이라는 애 이름 하나 외워두세요. 내가 써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옛날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판은숙 얘 동생 이름이 영교라고 있어. 얘 남편이 있는데 남편 이름이 문종관이에요. 문종관이라고 있어. 그리고 이 판은숙 얘가 직업이 뭐냐면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무슨 자동차?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데 얘 동생이 영교인데 얘가 똑똑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얘가 직업이 자산 전문가야. 자산. 쓰지 마세요. 다 써놨어. 좀 이따 알려줄게. 어디 써 있는지. 예. 얘가 자산 전문가인데 이번에 K9이 새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차 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승하러 갔다가 누나 차 빌려가지고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죽었어. 그것도 금방 죽었어. 뭐 죽었다고? 금방 죽었다. 그래서 따라해서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금방 죽었다. 얘 매형 있죠. 매형의 이름이 뭐야? 문종관.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한 건 알죠? 누나 이름은 뭐야? 판은숙. 판은숙 얘 직업이 뭐야? 영업사원이야.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야. 남편 이름이 뭐라고? 그럼 문종관이 맨날 얘랑 당구 치고 막 이러면 술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슬퍼 안 슬퍼? 슬퍼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위가 아파가지고 병 갔는데 친구가 의대 교수 노 교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오랜만이다. 너 왜 왔냐? 나 술 많이 처먹어서 그래. 그럼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할 정도면 다 외운 거야.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나도 걱정은 되는데. 자, 아무것도 없어요.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이름이 뭐예요? 판은숙. 동생 이름이 영교 직업이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누나 찾다 금방 죽었댔죠. 남편 이름 뭐예요?
문종관 술 많이 처먹어서 뭐 누구 찾아가?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간대? 의대 교수, 노 교수. 의대 교수, 노 교수 찾아간대. 자, 이제 불러요. 영교 직업이 뭐라고? 자산 전문가. 자산 전문가. 누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근주구라고 그래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해가지고 저게 9개 시설군이야.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애는 영업사원이 잘 나와. 영업사원 아까 여자 이름이 뭐였지? 판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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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이름이? 그 남편 이름이니까 위에 쓸게요. 문종관.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예.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일단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숙박시설을 위락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숙박시설을 위락설로 가면 허가잖아. 안 외운 사람은 못 푸는 거고 외운 사람은 이걸 문제라고 허가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외운 사람은 편하죠. 못 외운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 내가 이제부터 그 새끼가 판교가 뭐지? 영교인가 판교인가 뭐 그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 못 푸는 건데 나머지는 쉬운 게 봐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종, 2종밖에 없어. 그리고 주거 및 업무시설군 얘가 주거는 아까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랑 업무시설 있어. 그리고 교정시설하고 국방군사시설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약한 게 그 밖의 시설군인데 그 밖의 시설군 얘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제일 약해요. 동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전기통신시설군이라고 해서 얘는 방발이라고 해요.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얘 문화집회시설이야. 교육연구시설이고. 그다음에 산업등시설군이라고 해서 산업등이란 건 더러운 거 7개 모아놨기 때문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처음 들으면 다 그냥 처음 듣는데 그럼 산업등 시설군이다 7개.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해가지고 맨 앞에 게 몇 개냐면 아까 9개 군이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군이야. 근데 요 위로 가면 세고 밑으로 가면 약해.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권한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이야.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얘가 30개거든요. 3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0. 30개 용도야. 30개 용도인데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일단은 문제 유형이 어떠냐? 1번 이렇게 해놓고 의료시설을 위락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의료시설을 위락설로 하면 허가잖아. 그럼 틀렸죠? 틀린 걸 찾아라 써 있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치고 딴 거 보지도 말고 딴 거 풀어야 돼. 근데 얘가 5번에서 나왔다 그럼 다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썼다?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한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맨 처음에 어렵긴 한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입으로 나와요.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하니까 되던데 이게 있고 해도 안 되던데 그럼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 아무리 못해도 제가 IQ 80이거든요. 100은 넘을 거 아니야. 180을 말하는 겁니다. 180이라고. 80은 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돼. 나도 됐는데 여러분이 못할 일 뭐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중에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여기 그랬어요. 아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에서 판은숙 동생 이름이 뭐였어요? 영교가 누나 차 타고 다 금방 죽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문종관이 술 많이 처먹어가지고 누구 찾아가? 의대 교수, 노 교수 찾아가. 야 오랜만이다 이랬었지. 요것만 일단 외우면 돼.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게 9개 군이다. 그 중에 영업사원 이름이 판운숙,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줄여서 판운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 이름이 뭐야? 문종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위가파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여기 의료시설,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딱 2개밖에 없어서 1종하고 2종밖에 없어요. 이제 약간 작은 상가는 1종 근생이고 큰 상가는 2종 근생이라 보면 돼.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업무 주거시설이고 업무시설 여기 있었죠. 이거는 교정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교도소. 여자애들 전문 애들 보면 여기 바리케이트 친 애 있죠. 막 웃으면서 막 이런 애 있잖아.
교정하는 애 있잖아. 그 교정시설 그거야. 사람이 안 됐으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교화신다 그래서 교정한다 그 뜻이에요. 가르쳐 올바르게. 예. 그다음에 국방군사시설이죠. 국방군사시설은 현재 옛날에 교정 및 군사시설이었던 게 합쳐졌던 게 나눠져서 29개가 30개가 된 거고,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도축장, 도계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전기통신 아까 방발이 됐죠. 방, 발.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온 거는 다 몇 가지예요? 7개. 처음 듣는 건 다 산업 등으로 밀면 돼. 쟤를 외우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야. 쟤는 안 외우고 산업 등 처음 돼요. 해볼게요. 거기 들어보세요. 장례시설. 산업 등이겠지 뭐. 다 들어온 거 있어요. 운수 시설. 지나가다 자빠지면 운수 더럽다 그러잖아요. 들어온 시설이에요. 운수 뭐예요? 들어온 거. 창고 들어온 거, 공장 위험물 들어온 거, 자원순환 이거 하도 들어서 순환시키는 거야. 묘지 관련 약간 더럽죠? 예, 장례시설 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나 산업 등으로 간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그냥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 틀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가면은 뭐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인데 근생끼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해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어. 얘는 무조건 하래. 그래가지고 하루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게 좀 약간 근생인데 막 바꾸면 안 되는 게 애들 들어가는 거 막 바꾸면 안 돼요. 그 학원 같은 거. 그리고 또 이걸로 막 바꾸면 안 되는 게 놀이로 바꾸는 거 안 돼.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장 있죠. 시험에서 노래연장은 나왔고 또 나온다 그러면 아마 단란주점 안마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특이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얘는 기재병 해야 돼. 얘네들은. 법에서 얘네들은 해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학원법에 따라 해야 되고 골프연장 물놀이소는 너무 남발하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요즘 골프연장 거의 다 망했죠. 한참 막 골프연장 가가지고 쳤잖아. 신기해가지고 막 쳤는데 어느 순간 테니스로 가더니 테니스 다 죽었지. 그러더니 전부 다 뛰고 있어 혼자. 전부 왜?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안 써야 돼요. 경기가 안 좋은 지 벌써 지금 5년 차인데 그러면서 이제 골프 연장이 다 죽어버렸지. 그 기계값만 해도 얼마인데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때 우린 그걸 살짝 갖고 오시면 돼. 우리 자격증 따고 경기 좀 사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골프 연장 해. 그래서 거기 골프도 치고 돈도 벌고 중계도 하고 이렇게 벌어야지. 지금은 숨 쉬고 공부하시는 거야. 숨만 딱 쉬고 공부하시는 거지. 그럼 이제 순서 아까 자산 전문, 영교, 금방, 죽었다. 요 주황 색깔이 순서예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선생님, 방은 뭐예요? 없어. 방은 뭐야? 없어. 그냥 순서를 말하려고 말을 맞는 거예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고, 요거. 건축물 대장은 동네 특특 시군구에 있거든요. 동네에 있어서 특광한테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건축물 대장 관리자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인데 그 중에서 이게 한 번은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로 연습해 볼까? 기출문제로 내가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요거 중에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좀 분류 좀 한번 하고 갈게요. 뒤로 넘기면 여기 1번부터 여기 22번이 제가 노란 색깔 해놓은 건 시험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고 그리고 특이한 것들만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이거고요. 바닥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 그 정리해 놓은 거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써먹는 거라서 잘해두면 써먹을 건데 요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와요. 일단 요거를 구분한 상태에서 쟤를 볼게요. 일단 봐봐. 일단 여러분 상가중개라는 걸 할 거고 아파트 주택중개를 할 거고 토지중개도 할 건데 상가중개를 하려면 건축법을 모르면 상가중개 못해요. 아예 중개 자체 할 때 설명을 못하고 용도 변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전부 다 계단 아니면 주차장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일단 근생하고 1종 2종 중에서 약간 좀 작은 게 몇 종 근생? 약간 좀 크다 그러면 2종 근생으로 가요. 1종 근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집 앞에 보이는 게 근린생활 상가인데 법률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인들은 상가.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근생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중에 슈퍼마켓에 보면 바닥 면적계가 1000 미만 써 있죠. 여기 뭐냐면 GS25인데 GS25 여기 바닥 면적이 998제곱미터잖아.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동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을 넘었다. 1000을 넘으면 판매시설로 가요. 1000을 넘으면 무슨 시설? 판매시설은 상업적 가야 돼요. 그럼 동네 못 들어와. 그럼 우리 동네 와 있는 SS마트 있죠? SS마트 큰 거 있잖아. 그럼 슈퍼마트 있잖아, 큰 거. 걔네 다 998, 990이야. 왜? 1000 넘지 않으려고. 1000 넘으면 상업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닥 면적 합계 때문에 용도가 달라져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면 전부 다 900대야. 950, 940, 95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1의 뜻이 뭐죠? 1? 1의 뜻이 첫 번째라는 뜻이고 2가 둘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났어. 그럼 1에서 시작이라는 얘기는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사는 거. 2로 끝났으니까 얘는 뭐야? 죽는 거. 죽는 거는 다 몇 종? 2종. 사는 거는 1종. 이렇게라도 하세요. 네. 나 이거 외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영어로 뭐죠? 원. 그래서 원으로 끝나면 대일종이야. 그래서 한의원, 침수론, 미용원. 원종. 일종은생이야. 근데 둘이서 하는 건 다 몇 종이야? 2종. 혼자서 하는 거? 1종. 그리고 혹시 탁구공 맞으면 죽어 안 죽어요? 그 탁구장 1종은생이야. 당구공은 죽어. 고통스럽게 죽어요. 예. 예. 볼링장은 즉사. 네, 즉사. 골프 연습장은 채로 맞아 죽잖아. 그럼 다 2종이야. 여기. 그러니까 탁구장만 1종이고 나머지 공은요 전부 다 2종은생이야. 죽는 거라. 테니스 공도 죽을까 안 죽을까? 이영택이 치면 187kg 나와요. 이영택 치면 죽는 거야. 탁구공만 1종이고 나머지 다 2종이야.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원으로 끝나면 뭐라고요? 1종. 근데 한의원이 있고 한방병원이 있거든요. 한의원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한방병원은 법인이 하는 거야. 침상수를 30개를 기준으로 30개 이상이 되면 병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의원은 침상수를 30개 이상 못 만들어. 근데 30개 이상이다. 정형외과 병원이 많지 정형외과 의원은 많지 않아요. 이비인후과는 대부분 의원이잖아. 이비인후과 의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이비인후과 의원도 있지 어떤 보면 이비인후과 병원도 있잖아. 그게 코 전문 수술하는 애들이야. 자빠져 누워 있어야 되니까 침상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거는 의료시설이고 의원으로 가면 몇 종? 1종. 1종. 그래서 안마 원 뭐예요? 1종. 그리고 중개사무소 우리가 하는 사무실이요. 30하고 500을 기준으로 바닥 면적 30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우리 중개사무소가 30에서 500 사이면 2종 근생이고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가요.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무소 30 미만이면 몇 종? 1종. 30에서 500 사이면 2종가 있어요. 그리고 휴게 음식점이 좀 잘 나오는데 일단 음식점의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음식점이 휴게 음식점이 있고 일반 음식점이 있어요. 일단 음식점은 음식점인데 주류 판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는데 주류 판매가 가능한 거를 일반 음식점,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거는 휴게 음식점이야.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는 휴게 음식점이다, 일반 음식점이다. 휴게 음식점이지. 네? 휴게 음식점이죠. 술 판매 안 하잖아. 아메리카노에다가 소주 투샷? 안 되잖아. 얘네들 뭐만 팔아요? 음료만 팔잖아. 떡빵, 하루 떡빵, 떡볶이 이런 거 술 안 팔잖아요. 걔네들은 다 뭘로 가요? 휴게 음식점인데 삼겹살집. 이거 안 하면 안 돼. 삼겹살집에 이게 안 팔면 누가 가 거기를. 예. 그러니까 걔네는 뭐로 가요? 일반 음식점. 그럼 둘 중에 뭘 많이 처먹으면 죽지? 그럼 얘는 2종 근생이에요. 휴게 음식점은 1종. 1종인데 또 이거 또 많이 처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300 기준으로 300 미만이면 1종인데 바닥 면적이 300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 또 2종 근생이에요. 휴게 음식점 이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할 때 바닥 면적이 270제곱미터짜리였어. 그럼 걔가 휴게 음점이 들어온대. 그럼 300 미만이니까 몇 종 근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1종 근생으로 들어가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 350, 400 그래요. 1층, 2층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럼 걔는 몇 종 근생이에요? 2종 근생이야. 300을 넘어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300이면 90평을 말하는 거야.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걸 내가 설명해야 돼? 아니죠. 제곱미터가 있으면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 하면 돼요. 3, 3은 90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0.3025 곱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0.3 곱하면 되잖아. 0.3 곱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얘를 지우면 돼요. 그럼 3 곱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90평 하면 돼. 그럼 만약에 150제곱미터다. 그럼 얘 몇 평이야?
45평. 이게 안 되나? 3, 5, 15. 3, 1은 3, 45평. 그래서 150제곱미터가 45평이에요. 요거는 기억나야 돼. 그럼 여기서 휴게음점 300 미만은 1종인데 300 이상이면 뭘로 가 있네? 2종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건 대부분 뭐야? 1종. 기원은 혼자도 둘이도. 그 기원은 2종근생이야. 노래방 가면 마이크하고 나오고 둘이 2종근생이에요. 예. 안마 원은 몇 종이랬지 아까? 1종인데 안마 시술소는요. 이게 뭐가 다 차이점이냐면 안마 원은 동네에 있는 타이 마사지 이런 거고요. 안마 시술소는 시각 장애인이 사업 대표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사업 대표자. 이 사람 먹고 살게 해주려고 만든 거야. 안마 시술소는. 근데 이거 갖고 약간 이상하게 음지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장의사 죽는 거예요. 몇 종이야? 2종. 그리고 아까 병원은 아까 의료시설인데 병원은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돼서 동물병원은 1종에도 있고 2종에도 있는데 이게 300 미만이면 1종으로 가고요. 300 이상이면 뭘로 와요? 2종으로 가요. 그래서 요 파란 색깔은 개정된 거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노란 색깔은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야. 그리고 단란주점 보통 둘이 가서 단란하게 150만 원 나오면 동네 갔다 온 거고 150만 원 넘으면 이건 위락설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 기준이야? 150. 둘이 가니까 몇 종? 2종. 150 이상 되면 뭘로 가는 거야? 위락시설이에요. 예.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했던 애를 이름을 다중생활시설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이면 이게 2종은생인데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갑니다. 다중이. 예.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언급을 좀 하니까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조심할 게 아까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하고 요게 없었어 옛날에는. 근데 300 미만이면 1종으로 가고 이상이면 2종으로 간 게 개정이 된 거라 기억하자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 됐고 그 다음에 의원하고 병원 나눌 때 의원은 대가 아까 의원으로 끝나면 몇 종이지 이거? 그래서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다 1종이야. 근데 병원으로 끝나면 의료시설인데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근생으로 뺐는데 300 미만이면 1종, 바닥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에요. 됐고 그리고 다이가 뭐죠? 장의사, 장이의사 몇 종? 2종. 장례시설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례식장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시설은 묘지 관련해서 봉안당 이런 거. 됐고 여기 아까 휴게음점 아까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 단란하게 둘이서 얼마? 150만 원. 미만이면 둘이니까 2종. 이상이면 위락. 그 종교 집회장은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종교 집회장이거든요. 길 가다만 무조건 어딜 가도 얘는 있지 않아? 교회 있잖아요. 종교 집회장. 그러니까 동네 들어와 있는 게 다 몇 종으로 들어와 있냐면 2종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500 미만이면 2종인데 임마누엘 교회, 광성교회 큰 거 있죠. 걔네는 바다 면적 500이면은 150평을 넘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다 상업지역에 가야 돼요. 그래서 500이 기준이고 2종 근생 아니면 종교시설 둘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야. 한번 저 따라 기도할 때 한 손으로 해, 두 손으로 해. 두 손 한 번만 모아주세요. 그래서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주여 이 어린 양, 502종, 오 주여 이 어린 양. 이렇게 해도 기억이 나겠지. 근데 이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502종, 2종.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 500 미만이면 2종. 2종근생. 동네에 들어와 있는 게 다 2종근생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교회가. 아까 슈퍼마켓 새우깡 1,000원이거든요. 1,000 미만이면 몇 종? 1종. 1,000 이상이면 아까 어디로? 판매시설로. 탁구장 한 게임 치는데 500원이에요. 500 미만이면 1종,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가고. 아까 고시원이 500일 있죠. 고시원 500 미만이면 2종인데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좀 언급했던 것들만 좀 본 거고 그 중에 특이한 거 하나 볼게요. 학원이면은 교육연구과 위락시설일까? 학원이면 교육연구시설이잖아요. 근데 교육연구시설인데 춤 가르치는데 그걸 교육연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사모님. 무도학원 같은 거. 걔는 위락시설이야. 그래서 학원으로 끝났는데 자동차 학원이고 성인고시 학원인데 전부 다 학원 끝났죠. 근데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무도학원은 사모님 뭐야? 위로해 줘야 돼요. 위락시설이에요. 그리고 성인고시 학원, 여기가 성인고시 학원이잖아.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텔로 끝나는 게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모텔 호텔, 관광 호텔 이거야. 근데 얘 세 가지가 용도가 다 달라. 고기 들어보세요.
유스 호스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련시설 가죠. 수련장 가면은 1층, 2층 침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맞죠? 그리고 수련장에 누워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호수를 입에다 놓고 참아라 해서 호수를 입에다 쳐놓고 참아라. 뭐 하는 거야? 수련시설 하는 거야. 옛날에 막 애들 목 잡아놓고 쓰러뜨리고 뿅 가잖아 이렇게. 그만할게요. 나 너무 잔인하다. 유스의 뜻이 뭐야? 젊다. 호스텔. 이게 말이야. 젊은 말 키우는다 해서 수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스 호스텔, 청소년 수련 시설이야.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은 오피스가 주가, 텔이 주가를 보면 이게 어포스트로피 S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오피스텔이라고 그래? 못 하는데. 오피스텔이래?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이잖아. 업무가 주예요. 오에 어포스트로피 S 붙는다고. 야, 되게 오랜만에 어포스트로피 S.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건데. 오에 붙었잖아. 얘 업무하다 잔다는 얘기예요? 자다 일어나서 업무한다는 얘기예요? 업무하다가 잘 수 있게 한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업무 시설로 가야지 주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오피스가 준데 왜 주택으로 갑니까? 이게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지 주택이라고 하진 않아요. 주거형이라고 그러지. 예. 그리고 보통 모텔, 호텔, 여관, 뭐 숙박시설이죠, 이거는. 예. 그리고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인데 어린이회관은 자꾸 교육연구시설이라고 꼬셔서 별표 해놨죠. 어린이회관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관광휴게시설이야. 한번 따라해봐. 어린이회,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 관광휴게시설이야. 예. 그리고 아까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1종, 30에서 500 사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이에요. 아까 의원으로 끝나면 1종인데 병원으로 끝나면 의료시설. 근데 동물병원을 갈 데가 없으니까 2종. 1위가 2종 하는 거야. 안마사하고 나하고 둘이 2종. 안마원으로 끝나면 1종. 마이크하고 나하고 둘이 2종. 카지노, 유흥주점, 술놀이, 돈놀이, 춤놀이는 위락설이에요. 주유소는 위험한 거죠. 위험물 저장 처리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꼬셔요. 차만 기름 넣는 게 아니잖아. 위험물이야. 그래서 이게 건축물의 용도라서 요거 정도까지 알면 일단 용도에 관련된 거 정도는 몇 번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처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지. 근데 문제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문제 유형이 2-6 봐볼게. 2-6. 2-6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2-6이 거기 밑에 있어요. 여기 183페이지. 문제 어떤 스타일인지 보고 그래서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자, 기존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뭐 찾으래? 그럼 위로 가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위로 가는 걸 찾아봐라 이거야.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용도가 위로 간지 안으로 간지 자산 전문가 써야죠. 자산 전문가 써야 되잖아. 그러면 차, 산, 전, 문, 영, 교, 근, 주,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전국 수험생 다 써.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못 쓰는 거야. 영업사원 이름이 판양숙은 언제 이름을 바꿨네? 한은숙. 남편 이름이 문용관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교수. 야! 오랜만이다. 근생은 1종하고 2종. 주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하고 교정, 국방시설 있어요.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시설. 전기통신은 방, 발. 산업 등 들어온 거 모르겠다 그럼 여기 있겠지. 자동차 관련시설이야. 그럼 보세요.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한대. 업무시설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업무시설을 뭘로? 판매시설. 뭐로 가는 거야? 허가네. 답이네. 외운 사람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판교 야씨 그때 이게 나오네 이게 막 그때 외우라고 할 때 외울 걸 막 이러는 거지. 그럼 일단 2번은 뭔지 보세요. 숙박을 1종이니까 뭐야? 신고. 장례식장이면 들어온 거 모르겠다 여기 있겠죠. 1종은 밑으로 가니까 신고.
장리시설 들어온 거니까 어디로 가? 1종이고 종교시설로 가는 거 2종이고 여기 밑으로 하면 신고고 수련시설을 수가 요거죠. 수련시설 뭘로? 공동주택. 공동주택 밑으로 가니까 신고. 공장 들어온 거죠. 얘를 뭘로? 관광휴게 밑으로 가니까 신고. 다 신고네. 다 신고고 얘만 뭐야? 허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서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혹시 그 에버랜드라고 들어봤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옛날 이름이 뭐지? 자연농원. 자연농원 나 어렸을 때 갔었는데. 자연농원이 삼성 거잖아요. 그럼 잠깐 제 용도가 뭘 것 같아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이잖아. 동물원이잖아 이거. 동물원하고 식물원. 제 아들 첫째가 6살 때인가? 둘째가 2살 때인가 그랬는데 에버랜드를 가는데 기린 보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새벽에 나가가지고 주차해놓고 1등으로 가야지 기린차 타거든요. 유모차 딱 들고 뒤에 딱 들고 우리 와이프 뒤에서 걸어오고 1등 가야 되니까 죽어라 뛰어가서 1등 딱 했어. 재밌대. 그래서 딱 타서 이제 기린 보려고 하니까 자. 기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요. 그 기린 기억이 안 난대 걔네들은. 아빠만 죽을 뻔했어. 그 동물원 식물원이잖아. 그 용도가 뭐예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야. 걔는 뭐야? 문화 집회시설이에요.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데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이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게 출제하는 거예요.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집회 시설입니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뭐라고요? 문화 집회. 그 밑에 거 보시면 봐요. 건축물의 종류고 얘 용도예요. 얘를 연결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야. 자, 다가구는 혼자 다 갖고 있죠.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맞죠?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데려다 주는 거니까 운수시설이지. 무도학원 사모님 유락시설이지. 식물원은 동물원 식물 에버랜드. 문화 및 집회시설이잖아. 문화 및 뭐야? 집회시설. 틀렸네. 답 4번이지.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잖아요. 답 4번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니까 틀리게 하는 것만 딱 틀리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밑줄 친 거 있죠. 동물원, 식물원은 아까 뭐랬어요? 문화 집회시설이 했잖아. 그러니까 틀리게 하는 것들 위주로만 좀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더 있다. 2-8. 자, 요거는 2-8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용도랑 시설군 연결을 했는데 옳지 않은 거. 뭔가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야. 틀린 거 찾는 거죠. 해볼게요. 자, 교육복지시설군에 뭐 있었지? 의대 교수, 노교수. 의대 교수, 노교수. 야! 오랜만이다. 근데 묘지 관련해서 들어온 거잖아. 들어온 거면 어디 있죠? 산업등. 답 1번이네. 안 어렵잖아요. 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그 표 보고 포기한 사람 되게 많은데 하다 보면 돼요, 이게. 그리고 전기통신 방발이죠. 발전소에서. 문화집회에서는 문종관위. 관이 뭐야? 관광위기에서. 영업사원 이름은 뭐죠? 판원숙. 주거문은 단독 공동 업무하고 교정시설 군사시설 있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2-9번. 2-9번은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특특 시군구에게 자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이제 허가니까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순서를 또 못 쓰면 또 한다 또 나 이거 한 1000번 썼어요. 나 이거 학원을 할 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근주구 영업사원 이름이 판은숙 남편 이름이 문종관 뭐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교수 야 오랜만이다. 근리는 1종하고 2종 주거 업무가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군사 국방시설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 시설 전기통신은 방발 모르겠다 7개 들어온 거 있었죠. 자동차 관련 시설. 자 위로 가는 거 찾아볼게요. 1번 판매 시설 파는 속이죠. 문화집회 위로 가는 거네. 허가네. 답 1번이네. 끝. 맞히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일단 내가 요 정도는 써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항상 얘네들이더라고.
그래서 얘네들로 외운 거야. 저는 외우려고. 숙박을 의료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종교를 운동 밑으로 가니까 신고. 일종운생을 무슨 택 공동택 신고. 방송통신 이거죠. 수련시설 밑으로 가니까 신고. 다 신고인데 1번만 허가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쓰면 안 돼. 근데 지금 빨간 색깔 가 있는 거 다 어디 몰려 있어요? 여기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앞부분 다시 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